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1%대 상승 마감하면서 76,000원을 지키면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고가부터 보면 고가는 한 3%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이고요. 그리고 77,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거의 뭐 76,000원 정도 지키고 끝났는데 제가 여기 8월 달에도 그렇고 9월 초에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9월 달 되면 무조건 신고가 나온다. 기다려라. 그렇죠? 매도할 때 아직 아니다. 좀 올라왔다고 팔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군들 매수해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 보면요.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크윙, 그렇죠? 그리고 뭐 PSK 이런 종목군들 전부 다 신고가 만들기 직전에 있거나, 그쵸? 신고가를 만들었거나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말고 먼저 신고가를 갔던 거,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군들, 두산 테스나 최근에 움직임 좋죠. 그리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4.9% 상승을 했는데 8월 달 그리고 9월 달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죠. 특이점이 있습니다. 원익홀딩스는 먼저 신고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신고가 만든 게 25년 2월 달입니다. 신고가를 먼저 만들었죠. 그러니까 끝까지 더 강하다. 그럼 그 다음에 신고가를 만든 게 어디냐? 두산 테스나. 그럼 다음 타겟은 어디예요? 두산 테스나. 그쵸? 그럼 그 지금 다음 만든 건 어디예요? PSK. 그리고 지금 또 만든 건 어디예요? 테크윙.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 이따가 말씀드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그리고 하이닉스와 연계된 시장의 움직임까지도 체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 15만 원 이상 갑니다. 최소 15만 원 이상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는 최악의 구간을 모두 다 지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년 7월, 8월, 9월, 10월 달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저가를 형성을 했고 대략 6, 7개월 정도 바닥을 다졌죠. 이때 당시의 실적 그리고 지금의 실적 조금은 좋아질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닉스보다 실적이 뒤처진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자, 내용 보시면 하이닉스가 딱 요 구간 7월 달 정도부터 움직일 때 하이닉스 신고가 만들고 매물 소화 과정 이 과정을 딱 거치면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조금 더 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였어요. HBM에 대한 콜 테스트를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는 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수혜가 맞죠. 근데 가장 큰 수혜는 엔비디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의 HBM을 단독으로 받았었는데 단가 조정을 못했었거든요. 왜? 하이닉스에서만 받았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까지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쪽 비중 늘리면서 하이닉스 쪽에 대한 물량을 압박하겠죠. 그랬을 때 하이닉스의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삼성전자가 HBM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하이닉스엔 악재, 삼성전자엔 호재, 엔비디아는 가장 큰 호재. 이런 그림이 그려졌었던 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딱 8월 달까지.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이유는 오라클의 실적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하이닉스가 뒤를 이어서 시세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의 시세까지 이어졌었던 거죠. 그렇죠. 즉 그동안 강세를 먼저 보여왔었던 하이닉스가 약간의 주춤함이 있었지만 신고가를 만들고 나니까 또 다른 호재가 붙어서 더 먼저 가는 겁니다. 모든 내용들은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점.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매도해야 될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점. 이걸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신고가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의 신고가는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하이닉스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때 한미반도체 있죠. 20배 올라갔습니다. 23년도부터. 그렇죠? 만원 초반부터 20만 원까지.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의 주가는 3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시세가 시작이 됐고 하이닉스의 뒤를 이어서 HBM 콜 테스트에 통과를 했죠. 엔비디아는 지금 HBM 부족합니다. GPU도 부족한데 이 GPU는 단독으로 동작이 불가능하거든요. HBM도 당연히 필요해요. 그럼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무엇보다 추론 쪽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오라클 실적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오라클의 주가는 30% 폭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폭등을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지난주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를 보여왔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간 것도 간 거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달 동안 뭐가 나왔나요? 외국인 기관. 근데 그것도 9월 9일부터 집중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9월 15일 월요일까지요.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매수. 그렇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개인이 사든 간에 누가 사든 상관없다. 주가만 올라가면 된다. 근데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판단을 하자. 그 기준이 있다면 그게 신고가다. 신고가부터 사자. 무슨 얘기냐? 저가를 잡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근데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를 물려 있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찍어서 이야기를 드리기 시작한 게 4월, 5월 달 정도부터거든요. 이때 당시부터 지금 사라가 아니라 팔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빠졌을 때는 미증시까지 같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미증시가 3월 달, 4월 달에는 한 30% 정도 빠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 미국의 채권 시장 박살난다. 삼성전자가 빠질 수 있을래야 있을 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없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신고가부터 관련돼 있는 종목들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장세가 올 거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6월 달에 선거가 끝나고 상승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업종 차트를 보면 코스피 지수까지 어떻게 나옵니까? 사상 최고가. 그쵸?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9월 15일 기준에서 3,400포인트 돌파를 해서 끝났고요. 몇 포인트까지 올라갈 거냐? 한참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5,000포인트 한 번에 가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왜 그럴까요? 3,400포인트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신고가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9만 원 근처에 붙여 있는 사상 최고가 근처에도 가지 못했죠. 물론 하이닉스가 그 갭을 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이닉스의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서 삼성전자는 이미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격 반영을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버티고 있었던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안 좋았을 때 파운드리도 박살나 HBM도 박살나 이랬을 때 실적이 얼마예요? 32조. 그렇죠? 23년도에는 하이닉스 적자였습니다. 이때는 AI 실적이 적용되기 전이에요. 4분기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조 원대 실적, 최악의 실적인 거죠. 회복세를 타고는 있지만 사상 최고의 실적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다. 그렇죠? 즉 실적이 최소한 좋아질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성장성을 확실하게 하이닉스처럼 보이거나. 근데 이 두 개 중에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즉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더 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선반영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렸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빠지고 횡보하는 기간을 보내죠. 근 1년 정도를. 그리고 나서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한미반도체가 거의 한 20배 올라간 것처럼 삼성전자 지금 매도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보유하세요. 15만 원 이상 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다른 종목군들 있죠. 그렇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테크윙 오늘 2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9월 15일 기준이고요. 그리고 테크윙 말고도 두산 테스나. 그렇죠? 신고가 만들었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 요 정도만 보자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볼 때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은 먼저 올라간 게 더 간다. 그리고 그게 대장이고 그게 가장 강하다. 근데 원익홀딩스 즉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빼고 삼성전자가 강해야 가는 거니까 테크윙, 두산테스나, 원익홀딩스 이거 말고도 지금 줄줄이 계속해서 시세가 붙어 나올 겁니다. 어때요? 가장 먼저 올라간 게 가장 강하죠. 근데 이렇게 원익홀딩스가 가장 강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삼성전자가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하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려왔고 그 시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반도체 종목군들을 이끌어왔었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실적을 확인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확인해서 간다? 그러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물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상에 대한 실적, 예상치에 대한 실적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압박도 커지지만 그게 미국 시장에서 먼저 시그널을 줘야 돼요. 근데 미국 시장은 어떤 부분이 예정되어 있죠? 금리 인하.
그렇죠. 금리 인하 전에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조정까지도 8월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보세요. 나스닥 보면 어때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횡보했죠. 그렇죠. 금리 인하를 앞두고 필요한 조정을 받고 그리고 어때요? 실적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세. 신고가를 또 만들었어요. 물론 하루 이틀 정도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이번 주에는 미국의 금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금리 결정 전까지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의 매수 기회가 되고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매수 기회가 됩니다. 싸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비싸게 사세요. 왜 그럴까요?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을 해야 내가 손절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낸다는 건 단타를 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신고가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되고 싸게 사지 않고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9월 15일 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로봇주 엄청 강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구간 실시간으로 잡아드렸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자 내용 보시면 코스피 상승, 사상 최고가 3,400포인트 돌파, 삼성전자 76,000원 돌파, 하이닉스 보합권. 하이닉스가 지난주 후반에 가면 갈수록 더 강했죠. 이격이 발생한 만큼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완만한 상승세 계속 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시세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오늘 테크윙은 20%대 상승세를 만들면서 아직 신고가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신고가 목전에 와 있다. 아직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매수 구간이 이제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근데 두산테스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드리면서 두산테스나 계속 만들었고요. 원익홀딩스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원익홀딩스 폭발했죠. 그리고 두산은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금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강하고 삼성전자가 요 하락이 나오기 전에 가격을 지키고 있었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고 무엇보다도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잡을지 그리고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잡을지 그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하나 시스템입니다.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신고가 올라가고 이 구간 돌파하는 구간에서 잡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 6월 달에 어때요? 46, 49%. 그쵸? 물론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여기서 50% 차익 받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소통방에서 매수관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격이 발생하면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확인되자마자 매수 구간.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관 잡아야 된다는 점.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원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핫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신고가 이후에 매수관 잡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117% 8월 19일 날 151% 7월 28일 날 이렇게 수익 구간 계속 만들죠. 그리고 7월 1일 날에는 188%. 이것조차도 신고가 구간. 싸게 살라는 노력조차 하지 않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수두루 빽빽하게 나올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고 계시고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강할 때 하이닉스까지 치고 간다. 코스피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날아갈 때 전체적으로 상승에 대한 범위가 넓어집니다. 근데 주도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 주도주는 요 내용. 조선원전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그룹주 이 안에 있고 그 부분을 매매했을 때 100% 이상 그쵸? 적어도 30% 50%대의 수익 구간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리 또는 세 자릿수 이상씩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강한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 DI, 그렇죠? DI가 강세를 보였었던 건 어떤 부분입니까? 많이 올랐죠. 5,000원대부터 3만원대까지 6배 정도. 얼마나 걸렸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정도 걸렸네요. 여기서 사서 여기 딱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주식은 올라가는 걸 보고 매매 구간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구간을 다 못 먹어도 삼성전자가 가격을 버티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쳐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매수 구간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25%, 14% 이렇게 된다고요. 이랬을 때 섹터가 확장돼요.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의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온 디바이스 AI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신고가 또 만들었죠. 24년 초에요. 75% 이렇게 나온다고요. 최근에 로봇주 강하죠. 저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2월달 3월달에 에브리봇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여전히 신고가. 이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격을 버티고 있었을 때예요. 지금 똑같은 현상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에브리봇 상황 보면 어때요? 47%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런 상황들이 올해도 벌어지고 앞으로도 벌어질 거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이해는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9월 달에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